병원이 없어 3시간을 헤매다 결국 다리를 잃은 30대 청년의 사연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원광대나 전주의 병원을 가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곧바로 천안에 있는 단국대 외상센터로 갔다면 최악의 결과는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 막겠다고 보건복지부가 이미 8년 전 전원조정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맞게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신속하게 연결해주는 시스템인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변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전주에서 차에 치인 뒤 병원을 찾아 헤매다 목숨을 잃은 2살 아이.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된 전원조정센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개선 대책과 더불어서 정밀 조사를 통해서 의사가 일일이 병원마다 전화해서 환자 상태를 설명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그 대안으로 나온 응급환자 전원 정보 시스템은 특정 외상센터나 응급센터가 환자 치료가 어려울 경우 전국의 병원과 공유하는 시스템에 환자 정보를 입력해서 치료 가능한 병원이 환자를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3시간 넘게 헤매다 다리를 잃은 청년의 경우 119 구급대는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만 병원 측이 이 응급환자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환자 정보를 다른 병원과 공유해서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겁니다. 원광대 외상센터도 이 청년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전화로 문의가 왔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것만 통보했고 이 시스템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알아보지 않은 겁니다. 없다고 하니까 그 소방관이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안 한 거랑 마찬가지죠. 더 큰 문제는 의료 현장에서 이 시스템을 기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상센터들이 24시간 응급환자 정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어렵고 무엇보다 외상센터들이 환자 수용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운영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도 이런 문제점을 인정합니다. 시스템은 본인이 직접 막 메시지 써야지, 사진 찍어 올려야지, 이거 찍어 올려야지, 저거 찍어 올려야지 조금 귀찮으신 것도 조금 있고요.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게 하려면 당근이 필요한 거죠. 보상이 현실적으로 오면 열심히 하시겠죠. 1분 1초를 다투는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 시스템. 하지만 현장의 실정과는 동떨어져 있고 정작 외상센터들은 이 시스템을 외면하고 있어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변한영입니다.